안녕하세요. 라디오 언니입니다. 오늘 사연은 기억은 사라져도인데요.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호성의 집, 거실, 오후 3시. 75세의 이호성이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평생 엄격하고 무뚝뚝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그저 나이든 할아버지일 뿐이다. 장남 이준호 45가 회사 정장 차림으로 들어온다. 피곤한 얼굴이다. 아버지, 저 왔어요. 이호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누구지? 누구야? 준호의 마음이 아프다. 준호예요. 큰아들. 아, 준호. 이호성이 어렴풋이 고개를 끄덕인다. 차녀 이서영 42이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서 나온다. 오빠 왔어? 어떻게 이렇게 일찍? 병원 갔다 왔어. 의사랑 상담하고. 서영의 표정이 심각해진다. 뭐라고 하시던? 준호가 한숨을 쉰다. 치매가 많이 진행됐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그때 막내 이민 제35가 캐주얼한 차림으로 들어온다. 자유분방한 성격답게 여행 가방을 끌고 있다. 아들 있네. 무슨 회의해? 서영이 짜증스럽게 말한다. 회의는 무슨? 아버지 일로 모인 거야. 아버지가 뭐? 준호가 민재에게 상황을 설명한다. 아버지 치매가 심해지셨어.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들어. 민재가 당황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30분 후 세 남매의 대화. 거실 한쪽에서 세 남매가 모여 앉아 있다. 이호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서영이 말을 꺼낸다. 솔직히 말해서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누나가 제일 많이 돌봐주고 있는 건 알아. 준호가 미안해한다. 알긴 뭘 알아. 나는 매일 여기 와서 밥 해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내 삶은 없어. 민재가 불편해한다. 그럼 요양원은 어때? 서영이 날카롭게 반박한다. 요양원? 평생 우리 키워주신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준호가 중재한다. 얘들아, 싸우지 말고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서영이 울분을 토한다. 오빠는 주말에나 와보고 민재는 여행 다니느라 바쁘고 결국 다 내 몫이야. 누나,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도와줄 거야? 회사 일로 바쁜데. 준호가 고민에 빠진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내가 좀 더 자주 올게. 너는 그런 말만 하잖아. 실제로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분위기가 싸늘해진다. 저녁, 이호성의 방. 이호성이 혼자 방에 있다.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다.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고 종이에 글씨를 적는다. 글씨가 삐뚤빼뚤하다. 준호야. 내가 힘들어도. 이호성이 잠시 멈춘다. 기억이 흐릿하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이호성이 편지를 쓰다가 서랍에 넣는다. 그 안에는 이미 여러 장의 편지가 들어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가족이 모여 아침을 먹고 있다. 이호성이 숟가락을 들다가 떨어뜨린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영이 숟가락을 주워준다. 이호성이 서영을 바라본다. 당신은 누구시지? 서영의 마음이 철렁한다. 아버지. 서영이에요. 따님. 서영이? 서영이가 누구야? 준호와 민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본다. 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오후 세 남매의 재회의. 서영이 울먹인다. 이제 나도 못 알아보셔. 이럴 바엔 누나. 차라리 요양원이 나을 것 같아. 전문가들이 돌봐주는 게. 준호가 고민한다. 하지만 아버지가 평생 살던 집인데. 민재가 말한다. 내가 회사 그만두고 여기서 돌볼까? 너가? 진짜? 서영이 의외라는 표정이다. 응. 어차피 내 인생도 별로 중요한 거 없고. 준호가 걱정한다. 민재야, 그건 너무 큰 희생이야. 희생이 아니야. 아버지잖아. 하지만 세 남매 모두 확신이 서지 않는다. 며칠 후 점점 심해지는 상황. 이호성의 상태가 더 나빠진다. 밤에 배회하고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진다. 서영이 지쳐간다. 내가 미치겠어. 밤에 잠도 못 자고. 준호가 미안해한다. 내가 간병인을 구할게.
간병인보다는 정말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 민재도 동의한다. 아버지를 위해서도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날 밤 이호성의 방. 이호성이 또 편지를 쓰고 있다. 서영아, 내가 어릴 때 울던 밤을 손이 더 많이 떨린다. 아직 기억한다. 고맙다. 이호성이 편지를 서랍에 넣는다. 서랍 안은 편지로 가득하다. 일주일 후 요양원 견학. 새 남매가 요양원을 둘러보고 있다. 시설은 깔끔하고 직원들도 친절하다. 시설이 좋네. 준호가 말한다. 여기서 전문적으로 돌봐드리면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예요. 서영이 스스로를 위로한다. 민재는 조용하다. 민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어. 아버지가 원하실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인 것 같은데. 새 남매가 복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간다. 그날 저녁 가족회의. 아버지,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이호성이 멍하니 바라본다. 좋은 곳을 찾았는데 거기서 더 잘 돌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곳? 네, 아버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에요. 이호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다. 서영이 눈물을 참으며 말한다. 아버지, 저희가 부족해서 미안해요. 이호성이 갑자기 또렷하게 말한다. 내가 짐이 되는구나. 새 남매가 놀란다. 아니에요, 아버지. 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호성은 이미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날 밤 새 남매는 각자 집에서 잠들지 못한다. 2주일 후 이호성의 상태 악화. 이호성의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된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고 화장실을 찾지 못해 당황한다. 서영이 이호성을 부축하며 화장실로 안내한다. 아버지, 여기에요. 고맙습니다. 신뢰합니다. 이호성이 서영을 모르는 사람으로 여긴다. 서영의 마음이 무너진다. 준호의 집, 저녁. 준호가 아내와 대화하고 있다. 여보, 아버지 일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하지만 내가 큰아들인데. 당신도 충분히 하고 있어. 매주 가서 돌봐드리고. 그런데 누나가 너무 힘들어해. 준호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요양원이 정말 나쁜 선택일까? 모르겠어. 양심상 그렇게 하기가. 민재의 원룸, 같은 시각. 민재가 혼자 맥주를 마시며 고민하고 있다. 친구가 전화한다. 야, 민재야. 내일 여행 떠나기로 했잖아. 아, 미안. 취소해야 할 것 같아. 왜? 또 집안일?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셔서. 그럼 형이나 누나가 돌보면 되잖아. 민재가 복잡한 마음이다. 그게 쉽지 않아. 다음 날 가족 갈등 폭발. 새 남매가 아버지 집에서 만났다. 이호성은 자신의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서영이 지친 목소리로 말한다. 나 더는 못하겠어. 누나, 매일 와서 돌보는데 아버지는 나를 모르겠다고 하시고. 나도 사람이야. 준호가 미안해한다. 내가 더 도와줄게. 어떻게? 주말마다 한두 시간씩 와서? 서영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민재가 끼어든다. 그럼 내가 정말 회사 그만두고. 그만해. 그런 말만 하지 말고. 서영이 울음을 터뜨린다. 나는 내 인생이 없어. 매일 여기 와서 아버지 돌보고. 집에 가면 남편은 왜 이렇게 늦냐고 하고. 준호와 민재가 할 말을 잃는다. 누나,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 그때 민재의 발견. 민재가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나다가 이호성의 방문이 열린 것을 본다. 이호성이 책상에서 무언가를 쓰고 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들여다본다. 아버지, 뭐 하세요? 이호성이 놀라서 손을 숨긴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편지 쓰시는 거예요? 편지. 편지가 뭐지? 이호성이 혼란스러워한다. 민재가 책상을 보니 연필과 종이, 그리고 열린 서랍에 편지들이 보인다. 아버지, 이거 뭐예요? 이호성이 당황한다. 그냥 뭔가 써야 할 것 같아서. 민재가 서랍 속 편지를 하나 꺼낸다. 준호야라고 시작되네요. 그거 누구 거지? 민재의 마음이 뭉클해진다. 아버지, 제가 좀 봐도 될까요? 봐도 돼.
편지의 내용. 민재가 편지를 읽기 시작한다. 삐뚤빼뚤한 글씨지만 내용은 분명하다. 준호야, 내가 힘들어도 참고 사는 걸 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다른 편지도 꺼내본다. 서영아, 내가 어릴 때 울던 밤을 아직 기억한다. 고맙다. 민재가 자신의 이름이 적힌 편지도 찾는다. 민재야, 넌 항상 멀리 있었지만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러웠다. 민재가 울음을 터뜨린다. 형제들에게 알리기. 민재가 거실로 뛰어나간다. 형, 누나, 왜 그래? 이거 봐. 민재가 편지들을 보여준다. 준호가 자신의 편지를 읽는다. 이게 아버지가 쓰신 거야? 응. 서랍에 이런 편지들이 가득 있어. 서영도 자신의 편지를 읽는다. 눈물이 쏟아진다.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어? 세 남매가 서로를 바라본다. 그동안의 원망과 짜증이 눈 녹듯 사라진다. 더 많은 편지들. 민재가 서랍에서 더 많은 편지들을 꺼낸다. 여기 더 있어. 편지마다 각자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 준호야, 내가 회사에서 힘들어하는 걸 안다. 아버지도 그랬으니까. 서영아, 내가 나를 돌봐주느라 고생하는 걸 안다. 미안하다. 민재야, 내가 자유롭게 사는 걸 보면 부럽다. 아버지는 그러지 못했거든. 세 남매가 모두 울고 있다.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 준호가 말한다. 아버지, 모든 걸 알고 계셨구나.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서영이 흐느낀다. 민재가 말한다. 우리 아버지를 짐이라고 생각했잖아. 맞아. 요양원 보내려고 했고. 준호가 자책한다. 그때 이호성이 방에서 나온다. 뭐 하고 있니? 세 남매가 이호성을 바라본다. 이제 다른 눈으로 보인다. 가족의 화해. 서영이 이호성에게 다가간다. 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서영이 이호성의 손을 잡는다. 저희가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이호성이 혼란스러워한다. 무슨 말이지? 준호도 다가온다. 아버지, 저희가 돌봐드릴게요. 여기서. 민재도 손을 잡는다. 네. 세 명이 함께요. 이호성이 어리둥절해한다. 하지만 자식들의 따뜻한 손길을 느낀다. 고맙다. 고마워. 새로운 다짐. 그날 밤 세 남매가 의논한다. 요양원은 취소하자. 맞아. 우리가 돌보자. 교대로 와서 돌보는 거지. 응. 내가 주중에 오고 오빠는 주말에. 나는 아예 여기 와서 살게. 민재의 말에 형과 누나가 놀란다. 진짜? 응. 이번엔 진짜야. 세 남매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6개월 후 이호성의 집. 세 남매가 교대로 아버지를 돌보고 있다. 집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졌다. 민재가 이호성과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다. 아버지, 오늘 기분 어떠세요? 좋다. 좋아. 이호성의 말수는 줄었지만 표정은 평화롭다. 서영이 저녁을 준비하며 들어온다. 아버지, 저녁 드세요. 고맙습니다. 이호성이 서영을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친근하게 대한다. 준호도 퇴근 후 들러서 함께 저녁을 먹는다. 아버지,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좋았어. 이 사람들이 잘해줘서. 준호가 웃는다. 가족을 이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애정이 느껴진다. 어느 날 밤, 이호성의 마지막 편지. 이호성이 또 편지를 쓰려 한다. 하지만 손이 많이 떨리고 글씨도 거의 알아볼 수 없다. 네. 사랑하는 아이들. 한 글자 한 글자 어렵게 쓴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이호성이 편지를 다 쓰지 못하고 잠든다. 2개월 후 이호성의 마지막. 이호성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사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한다. 세 남매가 병상 곁을 지킨다. 아버지, 준호예요. 이호성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서영이도 여기 있어요. 민재도요. 이호성이 입을 움직이려 하지만 소리가 나지 않는다. 준호가 아버지 손을 잡는다. 아버지,
저희 편지 다 읽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서영이 눈물을 흘린다. 사랑한다고. 전해주셔서 고마워요. 민재도 말한다. 아버지, 저희도 사랑해요. 이호성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는다. 장례식 후 집에서 장례식을 마치고 세 남매가 아버지 집에 모였다. 서영이 아버지 방을 정리하며 서랍에서 마지막 편지를 발견한다. 이게 마지막 편지인가 봐. 세 남매가 함께 읽는다. 글씨가 많이 흔들리지만 내용은 분명하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이 더 있다. 고맙다.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줘서. 가족의 새로운 시작. 세 남매가 서로를 꼭 껴안는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준호가 말한다.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셨네. 서영이 눈물을 닦는다. 민재가 말한다. 앞으로 우리끼리도 자주 만나자. 그래야지. 아버지가 원하실 거야. 세 남매가 아버지 사진을 바라본다. 사진 속 이호성이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다. 에필로그, 1년 후. 같은 집 거실. 세 남매가 가족들과 함께 모여 있다. 준호의 아내와 아이들, 서영의 남편, 민재의 새 연인까지. 테이블 위에는 이호성의 사진이 놓여 있다. 할아버지, 오늘은 추석이에요. 준호의 아들이 사진에 대고 말한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송편도 만들었어요. 서영이 웃으며 말한다. 민재가 말한다. 아버지, 저희 이제 정말 가족다워졌어요. 편지 덕분에요. 준호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호성의 내레이션.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이었구나.